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프로젝트 자전거 여행 아프리카를 종전하신 이성종 손지연 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도 종전하셨다고. 10년 동안 열심히 싸돌아 다녔습니다. 부부죠. 네네. 부부시고 네. 동행이 있었던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하셨던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모셨는데 아메리카를 횡단하신 이은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본을 일조하신 김수민 씨가 도착을 안 했어요. 아직. 저희가 먼저 출발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나 봅니다. 커플로 미친 코스를 여행한 케이스와 동행과 함께 미친 코스를 여행한 케이스 그리고 혼자서 코스를 하신 분. 우선 세 분 모두 사이클 선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 운동은 극혐. 극혐? 네, 극혐이에요 정말. 동의합니다. 극혐. 네. 자 그러면 다녀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는 2009년에 다녀왔어요. 10년이 넘었네. 12년 됐죠. 아직도 근데 부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네, 저희 그때도 결혼한 그런 얘기 지는 들었는데 결혼한 지 벌써 17년 됐고요. 17년 차? 네. 17년 만에 첫 결혼을 아이를 일찍 봤어요. 하셨구나. 네, 네. 2005년에 저희 23살에 결혼했어요. 큰 실수를 했네. 내가 그때 예뻐 보였는데 근데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고 나면 커플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저희도 이혼 위기 많았었죠. 많았죠. 네, 근데 여행 전에도 이혼 사실 위기가 많았지. 맞아요. 여행 전에가 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행 전에 심각하게 와서 여행을 떠난 케이스지. 아 한번 여행 가서 네. 우리 결혼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네. 근데 여행 갔더니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고민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생각할 네,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의 계획이었네. 자 아메리카 대륙을 옆으로 횡단하신 네. 이은지 씨는 원래 이제 동행이 있었죠. 네, 예. 원래 같이 이제 갔던 동행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죠. 네. 잘 갔다 오고 난 후에 이제 찢어진. 그거는 그럼 사이좋게 헤어진 게 맞아요?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장거리 여행을 동행을 하신 분들은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부도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진짜. 충분히 한국 돌아가서 진짜 서류 쓰자고 했었어요. 아프리카 외에도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네. 다. 네, 남극에서 북극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그러니까 케이스. 네.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쉽네요. 이혼을 안 했다니까. 이제 못하죠.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겠습니까? 아들 생겼으니까 못해 빼박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갈 생각하지 마. 인생 아무도 몰라. 아니야. 자, 23살에 그러면 결혼해서 아프리카를 그럼 결혼 몇 년 차에 가신 거예요? 4년 그때가 왜 아프리카로 자전거를 타고 가자고? 그럼 저희가- 후무맹랑한 계획을 세웠어요? 동기가 뭡니까? 대학 다닐 때 네. 결혼했잖아요. 아 대학 다닐 때 큰 실수 2번 했네. 너무 아니, 순수할 때 했지. 그때는 취직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취직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한번 쉬어보자. 졸업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호주랑 뉴질랜드를 저희가 1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맛이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그때도 자전거로? 네, 그렇죠. 그 자전거 원래 타던 분들도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왜 자전거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그게 싸게 먹히더라고요. 결혼도 단순하게 하더니. 아니 호주, 뉴질랜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프리카를 가보자 자전거로 이런 계획은 듣기에도 무모하잖아요. 아프리카 어디 한데 갔어요? 처음에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 다음에 잠비아, 부룬디, 루안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그리고 다시 남아공 이렇게 봤거든요. 잔지바르 빼먹었어요. 잔지바르는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라로만 했을 때. 네.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하네. 안 좋죠. 그러니까 남아공 맨 밑에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 오른쪽으로 네. 해서 다시 네,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았어요. 나라 이름을 네. 보니까 네네네. 그 제일 위에 올라간 게 그러니까 케냐. 케냐네.
원래 케냐에서 더 올라가서 종단 이러고 끝내고 싶었는데 네. 수단까지 가려고 했어요. 남아공 왕복 비행기표가 제일 싸더라고요. 다시 와야죠. 싼데. 사람들이 참 단순하네. 아니 근데 왜 아프리카를 선택했냐고요? 1년 동안 호주 뉴질랜드 하고 나서 복학한 다음에 여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더 근데 가야지. 많잖아. 남들 많이 가는 뭐 유럽도 있고 그렇죠. 뭐 아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듣기만 해도 힘들 것 같은 아프리카를 맨 처음 선택했냐고요. 그러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전거로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지. 특히 한국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험을 한번 떠나보고 싶다 이런 게 와이프는 이제 반대를 근데 했죠.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게 4학년 2학기를 복학을 했으면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4년 동안 잘 키워놨으면은 졸업해가지고 돈 벌어 와야죠. 졸업 준비는 안 하고 혼자 저 망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원하는 걸 그냥 줄 순 없지. 아니 원하는 걸 그냥 줄 수는 없어. 저는 이제 이제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어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돈 벌어오겠구나. 자기는 대뜸 졸업식 끝나고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개판 싸웠겠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넌 이제 돈 벌어 와야 된다고. 그렇지. 가장이 어딜. 그런데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도 하고 어디서 넘어갔어요? 왜 하필 또 아프리카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꽂혔어 했어요. 그냥. 알겠다. 그러면은 자기처럼 똑같이 미친 생각을 하는 동행자 한 명을 만든다면 내가 가겠다. 두 명으로는 저희 둘은 조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네. 더군다나 아프리카 정보도 없고 네. 듣기만 해도 위험한 것 같은데. 너처럼 생각하는 또라이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사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던진 저는 거죠. 그걸 던졌는데 정말 데리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데리고 왔어?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요? 아니 그냥 동네 친구. 동네 네. 친구. 아프리카 갈래? 동네 친구. 아프리카 갈래 했더니 나 킬리만자로 가고 싶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킬리만자로 데려가 줄게 이랬더니 그래 그럼 콜 이러고 가겠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걔도 갑자기 휴학했잖아. 갑자기 진짜로. 네. 사람들 참 모자란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2살 어린 동네 남동생을 또 휴학시켜가지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네 동생이죠. 후배한테. 네네네. 형이나 자기는 졸업하고 걔는 휴학시키고. 그렇지. 내가 호주도 가보고 다 해봤잖아. 아프리카 가기 좋아. 그래서 꼬셨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꼬시는데? 하루. 그분도 물론 네. 자전거 선수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니죠. 예. 전혀 아니죠. 전혀 검증되지 않은. 네. 야, 잘못 오신 것 같다. 여행과 관련된 정보들은 구하기가 어렵잖아. 갔다 온 사람이 드무니까 우리나라에. 해외 사이트를 많이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부부였나? 장기간 또 자전거 여행을 하는 부부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보를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개인 특히 홈페이지에. 네. 지금 한국에서는 자료를 못 구했어요. 하나도. 근데 그 부부가 쓴 그걸 보면서 가능하네? 그래가지고 네 동행자도 구해왔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졸업식 하자마자 갔지. 한 일주일 만에 갔지. 네. 상호무무하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들인데, 자 이번에는 동행이 있었는데 너무 궁금하다. 동행이 있었는데 깨진 우리 이은지 씨. 우선 왜 어느 날 갑자기 뉴욕 여행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뉴욕에서부터 미국 서해안까지 주파해야지. 이런 생각을 왜 한 거예요, 대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산티아고를 다녀왔는데 산티아고. 네네. 산티아고를 다녀오고 나서 다른 대륙에도 그런 트레일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PCT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 이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그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거의 무릎이 제가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걷는 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나는 떠난 건데 무릎만 아프더라. 네, 무릎만 아프고 진짜 무릎을 돈은 내어주고 돈대로 왔네. 쓰고 이게 걷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회복을 하는데 바빠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주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클이 취미였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 정도였어서. 참 무모하네. 다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희뿐만 아니에요. 저희 이상한 사람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전거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아는 게 아니고 네네. 사이클 선수가 아니라 걷는데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이번에는 자전거로 가자. 근데 이제 동행은 그러면 원래 친구예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친구는 아니었고요. SNS에서 산을 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계정이 커가던 중이었어요. 아, 개인 네, 개인 개인 계정이. SNS 계정에서 등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다.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 모여라. 이런 여행이다. 그냥 자전거만 들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그 글들을 보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아, 이거 후보 중에 고른 거예요? 네, 네. 어, 혼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동행이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는 네네. 의미 있는 도전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할 수 있는 동행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친구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다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고 이런 친구들이라 가지고 거짓말. 원래 제 절대 친구들은 다 후보가 안 됐고 SNS로 이렇게 신청한 사람 중에 네 맞아요. 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네네. 무슨 기준으로? 여행 사진 같은 것 좀 보여달라고 아. 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여행을 했고 진짜 어떤 성향인지 사진에서 풍겨져 오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짜면 그 여행으로 같이 갈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구했었어요, 제가. 사진만 보고 그런 거예요? 네네. 면접도 봤어요? 면접까지는 좀 너무 사진 몇 장 가고. 보고? 네네, 사진 몇 장 보고 그냥 대화 조금 해보고 그냥 뭐 카톡으로? 네네. 네, 사람들 참 무모하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분과는 더 이상 안 보고 있고. 자, 그래서 동행을 구하고 나서 얼마 만에 출발했어요? 4주 동안 매주 주말에 같이 이제 캠핑도 가고 아, 연습해 봤구나. 네 놀러도 가고 하면서 이제 뭐 합격도 한 거죠. 네 뭐. 대기업보다 힘든 것 같은데. 자, 방금 도착하신 김수민 씨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커플의 어려움, 동행이 있을 때 어려움, 혼자 있을 때 어려움 여쭤보려고 케이스별로 모았는데 혼자 다니셨고 왠지 일반인들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코스가 아닐까? 일본이면? 네, 맞습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뭐 대륙 횡단 하시고 뭐 네, 아프리카 아무것도 하고 아니지. 그러시는데 일본이 뭐 자, 우선 그러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남아공에서 출발해서 케냐까지 올라갔다가 네. 남아공으로 다시 내려온 코스. 네. 네. 총 기간이 얼마 됩니까? 6개월 걸렸어요. 생각과 전혀 달랐던 지점들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는 특히 그렇잖아. 네, 많죠.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이거부터 부부여서 장점과 생각났었는데. 부부여서 단점. 현지인 집에 가서 물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갔을 때 부부라고 하면은 더 믿어주는 게 그런 거 있을 것 많았었어요. 같다. 네. 그래서 그렇지. 꼭 결혼 반지 보여달라고 하고, 어. 네, 그래서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녔었어요. 진짜 부부 맞아? 네.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커플일 수도 있잖아. 결혼 사기단. 현지인과 친해질 때 확실히 조금 더 믿음을 주고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를 주고. 네. 그럴 것 같다. 부부라고 하면 뭔가 사기칠 것 같지도 않고. 네. 나쁜 점은 뭐예요? 정말 24시간 365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약간 수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렇지. 여행을 안 가도 그렇지 그거는. 여행 와서까지 수강 생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좋다니까. 이제 생후 50일 된 깐난쟁이가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꼭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부여서 장점은 부부 그 자체가 장점이구나. 네, 아무래도. 그게 장점인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점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동성 커플이 돌아다닐 때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아 사실 미국이 생각보다 이 인종차별이 좀 지역에 심하거든요. 따라, 예. 심해요. 네. 그 횡단을 하신 남자인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했대요. 그 그냥 지나갈 때마다 뭐 콜라 캔을 던진다거나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여자고 저도 여자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안 받았어요. 여성 얘네가 뭐 범죄자일 라이더 두 거다. 명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위협이 안 되는 거구나.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었고
헌팅 없어요? 왜요? 이거 바로 쑥 들어오시네. 헌팅 안 했어요? 근데 여자가 난 2명이면 아쉬운데. 그러면 남자도 2명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2명이 사는 집은 이제 게이 커플 집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만 잘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해요. 진짜 되게 착하시네. 되게 착해. 나만 잘 되면 되지. 여성 2명이어서 오히려 더 보호해 준다든가. 네네. 그러면 둘이 왜 싸웠어요? 아, 싸웠다면서. 만약에 300kg를 간다 하면 저는 130, 90, 70 이게 더 이제 뭐 식량을 수급한다던가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백백백을 가자는 그런 주의였던 거예요. 완전 다르거든요. 100kg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130kg는 진짜 정말 죽어요, 정말. 그런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각자 스타일도 다르고. 네네 여행 스타일이 그냥 달랐던 거죠. 나는 첫 코스는 130을 가야 돼. 네. 왜냐하면 식량이고 숙소고 다 이렇게 그래야 잘 해결이 돼. 체력도 그렇고. 이분은 아니야 100으로 하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안 맞아서 네네. 헤어져 봤어요? 네네 따로도 다녀봤어요. 네. 결국에는 찢어져가지고 머리채는 안 잡았나? 머리채는 다행히도 안 잡았. 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게 조금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이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 진짜 으쌰으쌰하면서 갔죠, 같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면서 사막 구간 다가오면서 막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는 네 길 가라. 저는 제 길 혼자 가고. 시작해서 도착할 곳은 같은데 중간은 각자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던 적도 있고요. 반대로 간 적도 있어요. 아예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고 저는 그냥 가던 길을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결국에는. 자기도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는 삐져서 헤어졌다가 네. 다시 만났어. 네. 또는 하루 종일 따로 달린다고 따로 달리거나. 밤에 도착지에 가보면 있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도착지에서 그냥 보자. 따로 달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남남보다 더 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거의 별거 중인 부부랑 똑같죠. 되게 불편하잖아. 그냥 헤어져야 되는데 깔끔하게. 자, 늦게 들어오신 우리 김수민 씨에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안 본답니다. 그 동행과는. 네. 지금은 결국. 자, 혼자 예. 일본을 일주하신 김수민 씨도 사이클리스트라든가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로 여행을 떠난 거죠, 그냥. 그렇죠. 뭘 다 잘했다고 전부 다. 그렇죠.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게 다 없잖아, 이분들이 다. 없었죠. 없죠. 네, 없죠. 자전거는 수단일 뿐.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자전거를 버리고 내 다리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컨셉. 그렇구나. 이게 자전거를 굉장히 쉽게 선택하신 거예요, 다. 걷는 건 살짝 느리고 차는 너무 빠르고 비행기는 순간이동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자전거가 딱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진짜 자전거를 선택하는 건 속도가 적절하잖아요. 적절하다. 네, 적절하다. 적절한 하지만 내 다리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내 의지로. 매력이죠. 그게 매력이죠. 오르막 오기 전까진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자,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다시 부부여서 장점은 그렇고 여행 중 위기의 순간은 언제 와요? 아프리카 경우에. 아프리카면은 야생동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야생동물. 그렇죠. 아프리카 여행 중에 네네. 가장 큰 위기는 야생동물이었어요? 사실 가기 전부터도 굉장히 그치. 신경을 많이 썼고. 가장 그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잖아. 네,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사자 달려 나올 거라는 이미지가 그치. 바로 막 왔었어요. 코끼리 하이에나 막 닥치고 사자 네.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구간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 많은데 그 어쩔 수 없이 국립공원 내부를 가로질러야지만 갈 수 있는. 왜냐면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국립공원을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야생동물이 많다는 얘기를. 어떤 야생동물? 코끼리. 그렇지. 거기는 네. 코끼리가 많은 걸로 좀 유명했어요. 코끼리. 근데 약간 반반이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코끼리를 볼 수 있을까 보고 싶다는 마음 반. 그 다음에 나타나면 어떡하나. 네,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반.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나기 전에 현지인들이 무조건 히치하이킹을 해서 지나가라고 했어요. 무조건 코끼리를 볼 거라고. 근데 저희는 뭐 보면 땡큐고 뭐 안 보면 많은 거지. 그냥 달렸는데 한 1시간 정도 달려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실망했어. 네, 그래서 또 룰루랄라 점심도 먹고 이제
원래는 안 쉬고 돌파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한 3시간 코스였어요. 그냥 달리면. 근데 안 나오길래 점심도 먹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집 한 채가 나오더라고요. 집 한 채가. 네, 갑자기 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코끼리가 딱 나온 거예요. 저희 셋 다 딱 멈춰가지고 코끼리를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경이로우면서도 두 다리가 발발 떨리고 있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인증 사진은 또 찍고 싶고.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막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카메라랑 손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랑 손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코를 들더니 귀를 팔락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사인인지 몰랐거든요. 그 위협 사인인가 보다. 네, 그게 이제 나는 널 지금 공격할 거야. 이 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마냥 좋다고 그냥 와 저것 보라고 저것 보라고 이러고 있는데 귀도 팔랑거려? 와 코끼리 코가 귀까지 팔랑거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 약간 쎄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빨리 집어넣고 튀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 공격 직전에 하는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차가 한 대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큰 일 없이 지나갔는데 다행이다. 네. 어떻게 차가 안 왔다거나 사진을 네네네. 찍었으면 코끼리가 공격했을 수도 그랬을 있겠다. 수도 있죠. 신문에 그럼- 조그맣게 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글리 코리안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국적불명의 사람들이 야 큰일 날 뻔했네. 코끼리 얘기로 돌아왔으니까 네. 야생동물이 거기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생동물 만난 얘기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모잠비크 국경. 거기는 약간 경고는 들었었어요. 근데 여행 후반이고 이래서 나름 아프리카에 좀 적응했다. 이래서 그래 한번 여기 돌파를 해보자 하고 갔는데 일단 국경을 넘어가는데 나룻배를 밀어서 가야 돼요. 밀어서? 네, 나룻배를 물이 작대기로 네, 작대기로 밀어서 늪 같은 것이구나. 그렇죠. 그 국경인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옆에 하마가 있어요. 악어가 있고. 거기 나룻배 자전거랑 사람 다 실어가지고 이 조그만 나룻배 네. 네. 국경을 건너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네네. 하마가 와서 우리 배 칠 수 있고. 하마하고 악어가 덕질하고 그만큼 좋았겠네. 왕래가 없는 국경인데 거기를 지나니까 네. 길이 모래예요. 특히 짐 실은 자전거는 모래밭의 쥐약이거든요. 탈 수가 없어요. 바퀴 굴리면은 그냥 헛돌아요. 그럼 끌어야 돼요. 그 그래서- 마을까지 거리가 한 20km 가까이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가정하에 1시간이면 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왔지만 길이 생각하고 전혀 달라서 그렇죠. 이제 내려서 천천히 그걸 밀어야 돼 이제. 끌고 20km. 가야죠. 네. 그런데 걷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네. 그럼 20km를 시속 2km로 가시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을 가야 될까요? 그때 국경에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저는 그럼 그냥 여기 국경에서 자고 다음날 넘어가자고 했는데 20km밖에 안 되니까 이 모래사장 금방 끝날 거다. 예? 마을까지 가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모래사장이 그 20km 내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좌정까지 끌었어요. 야생동물이 밤에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끌고 가면서 바닥에 막 이만한 똥이 싸져 있고 막 이상한 발바닥 자국이 정체모를 막 발바닥이 있고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겠는데. 네. 발바닥 크기는 얼마나 컸어요? 어휴, 많이 컸죠. 얼굴만 했어요. 정말 제 똥도 진짜 이게 누가 쌌는지 알 것 같은 예측할 만한 똥들이 많이 있고. 네. 고양이 비만한 거. 네.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었겠다. 그 어디선가 지켜보고 그럴 있었겠죠. 수 지켜보고 맛있는 있었지. 거 3마리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 마을 가기 전에 한 중간 지점쯤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농장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자정쯤에 도착을 해서 무조건 양해를 두드렸어. 구하고. 그렇죠. 완전 네. 모르는 집에 가서 달려가서 두드려갔지. 그래서 살려달라고. 네. 그 망고나무 아래서 캠핑하고 일어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그 중에 사냥꾼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가 그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구간인데 며칠 전에 거기 사자한테 사람이 물렸다는 거예요. 3명이 죽었다고. 거기서. 네. 네. 원래는 335 마을이 국경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국경만 마을이
없었어요. 그게 사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에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넘어온 게 니네냐고. 며칠 전에 자기가 또 죽였다고 사자를. 소문이 났구나. 네. 이상한 사람 3명 지나갔다고. 네. 니네 그날 밤에 넘어오면 어떡하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왜 그랬을까? 자기가 고집을 너무 부렸지. 그랬나? 저 미안해. 고집을 못 꺾어요. 한번 꺾치면 이게 단점이야. 단점 진짜. 이혼할 뻔했어 아이고, 그날도. 부부싸움 시작인가, 이혼하기 이제? 전에 죽을 뻔했지. 이혼하기 전에 죽을 네, 뻔했어. 사자한테 죽을 뻔했지. 사자한테. 코끼리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다 그게. 그렇죠. 그래도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 걔들은 봤지 우리를. 아, 그래. 우리만 못 봤어. 그러니까 완전 칠흑 같은 밤인 거잖아. 네, 그렇죠. 저희 라이트도 다 그 배터리가 다 돼서 안 보이고 그냥 라이트도 없이? 네, 그냥 갔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계속 20km 내내 끌고 갈 줄 몰랐죠. 원망 많이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야, 그 사자 입장에서는 수입 상품 먹을 뻔했네. 수입 상품. 그러니까 다행. 맛이 없어 보였나 봐. 다행이다 봐. 익숙하지 않았어.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위험했다. 네, 진짜 위험했었어요. 진짜. 듣기에도 위험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죄송합니다. 요거 끝나와서 한판 싸웠겠네 또. 아니 그날 밤에 아니 많이 싸우면서 싸웠- 갔죠. 네. 아마 시끄러워서 걔들이 안 왔을 거예요. 맞아. 제가 얼마나 싸우니까. 소리를 질렀는데요. 뭐라고? 너 목소리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잖아. 죽으려면 너만 죽으라고. 나 집에 갈 거라고. 거기서 어떻게 집에 가냐고 근데. 그러니까요. 집에도 가고 있어, 보내달라고. 이러고 이랬죠. 그럼 그 집에 가려면 밀어 막 이러고. 밀어. 그 동생은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 둘이 싸우는데 무슨 속으로 원망하고. 많이 했겠죠. 자기도 위험한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근데 건 앞- 맨 뒤에 있으니까 더 네. 무서울 거 아니야 또. 저희 싸우느라고 걔 물려가도 몰랐을 거예요. 나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 걔 하나 물려가도 우리 몰랐을 정도로 싸웠어요. 계속. 네. 그래서 갈 수 있었다. 네. 그 길을.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길을 갈 수 네. 있었지.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으면 사자도 계속 주목했을 거야. 먹이로 알고. 네. 근데 저 그렇죠. 너무 떠들어대니까 어머. 내가 덤비면 안 되니까. 제 목소리가 또 보통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위협을 느꼈을 거야. 주파수에. 먹는 물건 아닌 것 같다. 자, 야생동물로는 그 정도가 제일 위험했던 겁니까? 네. 그 외에 뭐 많잖아. 멧돼지도 있고 네. 아프리카 들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멧돼지는 너무 친근해요. 아프리카를 다니다 보니까 멧돼지 정도는 그냥 네. 네. 닭 같은 거구나. 닭. 뿔도 나 있더라고요. 걔는. 하여튼 그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이었고 네. 캐나다에서는 곰도 마주쳤으니까 곰도 많이 위험했죠. 곰. 네. 곰은 어디까지 마주쳐봤어요? 그리즐리까지 만났어요. 북극곰 빼고 다 만났어요. 북극곰을 봤으면 당신들은 죽어 있어. 그렇죠. 걔들은 우리 봤나? 근데 그리즐리가 제일 위험한 곰이라고 들어요. 그리즐리 엄청 위험한데 네. 다행히 그리즐리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 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즐리가 이렇게 보는데 주변에 세 마리 있었잖아. 차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눈치만 싹 보고 아 저거 오늘 못 먹겠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가 서행해주면서 걔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가르쳐요. 아.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여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면은 경적을 울리면서 혹시라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서 바로 차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은 네, 곰하고 이거-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보호를 해줘요. 곰을 발견하면 네. 알아서 자전거 옆에 서가지고 천천히 서행해주고 네, 1km든 2km든 거기 구간을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북미 쪽에는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 백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그 시기에 다 몰려와요. 거의 다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곰이 무서우니까 이러고 도와주는 아니면 일단 서야 되죠. 그 어. 곰이 없어질 때까지 크락션을 무조건 울려야 돼요. 네, 경고하는 의무로. 그러면 곰이 잘 덤비지 않나 보지? 네. 그렇게 몰리면? 네. 보통 곰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는 본인 목소리가 크락션 역할을 했구나. 아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래스카에서는 왜 못했지? 자, 거기까지만 하고. 얘기를 듣고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목소리 크면 가겠네.
아 그렇네. 목소리를 키워라. 이게 오늘의 주제네. 초음파 목소리. 두 분이 말이 참 많구나. 자, 우리 이은지 씨 네. 뭐가 어려웠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난관이 있었던 거는 사막 쪽에가 조금 힘들었고 첫날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이제 자전거를 화물칸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전거를 제일 처음 조립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조립. 완전 다 풀어서 해체를 해서 패킹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나머지 분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비행기 탈 때는 다 풀어서 네. 박스에 넣어가지고. 박스 안에. 그렇죠. 수화물 규정에 딱딱 맞춰서 안 하면 안 실어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조립할 줄 알아야 되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을 하고 갔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우여곡절 끝에 완료를 했는데 공항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몇십 킬로를 가야지만 제일 가까운 호텔이 있고 이래요. 밤이 너무 늦었고 차가 없을 것 같으니 그래서 이걸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자전거 타고 가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야 되겠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공항에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자전거 타고 가면 금방 가겠다. 길에 너무 차가 많은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그냥 바로 고속도로인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는 이륜차가 못 들어가요. 아예. 그럼 자전거로 갔으면 안 되는 길이었네. 네, 안 되는 길인데 길이 없으니까 그 새벽 1시였는데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일단 고속도로 올라간 거예요. 새벽 1시에 네. 공항에서 호텔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를 네네. 차 싱싱 달리는 데를 코끼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제 타고 올라가서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경찰차가 바로 막 와가지고 막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뭔 잘못했나. 왜냐면 잘못은 했지. 고속도로인지 몰랐으니까 나는 이게 도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네 지금 당장 내려가라. 이런 이제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호텔을 찾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셔틀버스가 공항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에스코트를 해줄 테니까 공항에다 전화를 해줄 테니 그 차를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한 4대가 자전거 달랑 2대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에스코트를 해서 그렇게 이제 무사히 공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호텔로 가게 됐죠. 이야, 이거 별 얘기 아닌 걸 진짜 길게 들었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전거로 고속도로 잘못 들었다가 네네. 경찰이 공항으로 다시 보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날 첫 번째 어려움이어서 기억이 생생한 거구나. 그 이후로 이제 경찰하고도 자주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일반 국도만 이용을 할 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한 뭐 일주일에 한 5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어려움인지 알았어요. 네.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 계획 자체를 수정을 계속 하면서 달려야 돼요. 그렇겠지. 사막 같은 경우에는 500km씩 뭐 계속 직진만 하는데 그렇게 가도 마을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0km 달렸는데? 네네. 왜냐면 이제 서울 부산 거리를 가는데 마을이 하나도 없어? 네네. 아예 폐허가 된 그런 마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떠났는데 네네. 물을 구할 수 없다든가.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발견을 못한 거죠. 마을이 없다. 네. 마을 표시돼 있는데 갔더니 마을이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봐도 그때 당시에 촬영을 했던 경우에는 있었을 경우도 있는데 구글로 봤을 때는 있었는데 네. 아 여기 가서 물을 구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일정을 짰는데 갔더니 없어. 네, 그런 경우. 그럼 하루 동안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날까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사막을 달리려면 하루에 적어도 4리터는 있어야 돼요. 물이 모자랐어요. 물 모자란 걸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럴 때는